처음 그 여자를 태웠던 날, 저는 오래된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그 싸늘한 기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깨어나는 소리,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새벽의 눅눅한 산 공기, 그리고 운전석 뒤에서 느껴졌던 설명하기 어려운 나트. 저는 평생을 강원도 외곽 노선을 달려온 버스 기사로 살아왔고 웬만한 상황에는 크게 놀라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등줄기를 타고 스며들던 찝찝한 느낌만은 아무리 해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만수, 57입니다. 30년 넘게 이 산골 노선을 지켜온 동네 사람들에겐 거의 한 패밀리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은 도시와 달리 사람보다 산이 더 강한 목소리를 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사람 말보다 더 잘 들리고 눈이 오면 세상 전체가 고요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인지 이 노선을 타는 사람들의 표정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민함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산의 기운에 눌려 조심스러워진 듯한 얼굴이죠. 그날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새벽 근무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걷히기 전 첫 차를 몰고 터미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초겨울 특유의 차가움이 핸들에 달라붙어 손끝을 얼어붙게 만들던 아침이었고 가로등 불빛은 눈에 들어왔다가 금세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버스 안은 희미한 히터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백미러로 좌석들을 한번 훑어보고 시동음을 들으며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을 지나려고 속도를 줄이는데 제 시야 한쪽 끝에서 사람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눈의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엔 가끔 어둠이 사람 모양을 만들어내니까요. 하지만 버스를 정류장 옆에 세우고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천천히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뭔가 시간에서 밀려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걸음도 느렸다기보다는 그대로 미끄러져 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그녀의 옷이었습니다. 얇은 회색 셔츠 한 장에 검은색 스커트. 그것도 오래된 사진 속 사람들처럼 형태가 흐트러질 듯 뚝 떨어지는 재질. 초겨울 새벽 공기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죠. 추우신데 어디까지 가세요?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저를 바라봤고 그러고는 말없이 계단을 올라타 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이유 없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표정에서 표정을 읽을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한 감정. 딱 그거였습니다. 그녀는 제 옆을 스쳐 지나 뒷자리로 가더니 가장 마지막 줄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뭐라 말을 건넬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저는 연료 게이지와 계기판을 확인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를 향한 제 눈은 계속 뒤쪽 둘째 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녀만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가 본 각도가 달라지는 걸로 착각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선 중반쯤 지나자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몸을 비틀지도 중심을 잡으려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뿌리라도 내려놓은 것처럼 제가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주변 환경도 미묘하게 그 기분을 뒷받침했습니다. 히터에서 갑자기 찬 바람이 흩날린 듯했고 창문의 이중 유리에서 이유 없이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는 말없이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가끔 엔진 소리가 갑자기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듯 습 하고 울리는 소리만 버스 안에 남았죠. 한참 뒤에야 그녀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말 천천히 조금씩 고개를 오른쪽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그 창문 너머엔 보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구간은 절벽 옆을 돌아가는 길로 아직 해도 뜨지 않았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공기뿐이었죠. 그런데도 그녀는 뭔가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 중에도 거울로 계속 그녀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식지 않은 흙 냄새, 흙인데 비에 젖지도 않았고 기름진 땅도 아닌 파낸 지 얼마 되지 않는 흙 냄새. 그 향이 차 안에 퍼지기 시작하자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는 사람처럼. 그리고 창밖에 아주 까만 공간을 응시한 채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따라하는 듯한 움직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입모양을 맞추는 것처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죠. 그 구간 근처에서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새벽 노선에는 홀로 타는 승객이 유독 많아졌다 말하는 동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보이고 이 냄새가 스며들고 이 새벽의 이 노선, 머리가 서서히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움직임 없이 그저 제 눈과 시선이 완전히 맞닿을 때까지. 저는 그 순간 핸들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정면으로 겨누는 순간 마치 제 심장이 누군가에게 움켜잡힌 것처럼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백미러 속에서 그녀의 눈은 이미 제 시야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은 생기라고는 전혀 없이 물속에서 오래 머물다 나온 것처럼 탁하고 흐릿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따라붙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나를 고정하는 동안 버스 내부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히터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는데도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제 숨에서도 하얀 입김이 아주 희미하게 뿜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없던 현상이었기에 저는 재빨리 공조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히터는 정상이었고 바람의 방향도 바뀐 것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등 뒤에서 바늘처럼 꽂힌 채로 버스는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바퀴에 닿는 아스팔트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들렸고 차체는 작은 요철에도 과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뒤쪽 마지막 줄에 앉은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버스의 진동이 그녀만을 비켜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백미러 속에서 제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마다 가슴이 쿵쿵 울릴 정도로 고동이 커져 나 스스로도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였습니다. 긴장과 공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하나로 섞여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준 채 최대한 시선을 거울로부터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울 한켠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녀의 입이 아주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말을 건네는 듯한 입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숨을 들이마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깊게, 끝없이. 문제는 그 동작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인 소름과 함께 인간이 이 정도로 길게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나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은 여전히 벌어진 채 천천히 점점 더 크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힘겹게도 아닌 모습.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입을 열어 제끼는 듯한 움직임. 그때 갑자기 차창 옆에서 아주 작은 톡톡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유리를 건드린 듯한 소리. 저는 조건 반사처럼 거울을 통해 뒤를 봤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렸던 소리가 그녀가 낸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시선이 거울 속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오른편 어깨 너머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빈 좌석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의 공기가 다른 곳보다 더 짙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구석처럼. 차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작은 손자국, 방금 누군가가 안쪽에서 유리를 눌렀던 것 같은 흔적, 하얗게 서린 손바닥.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계 문제? 내 피로 때문에 생긴 환각?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버스가 쿵 하고 크게 흔들리며 오른쪽으로 밀렸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핸들을 바로잡았고 차가 도로 밖으로 튀어나갈 뻔한 순간 간신히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에도 뒷좌석의 그녀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제 시선을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닫지 않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이 아니라 뭔가를 듣는 사람처럼. 그 순간 버스 뒤편에서 아주 미세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귀 안쪽에서 스며드는 진동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와 숨을 들이마실 때의 소리처럼. 너무 가까워서 내 귀털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 정도의 거리. 저는 공포감에 숨을 크게 들이쉬며 백미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제 얼굴에 고정돼 있었고 입은 더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안 깊은 곳에서 작고 낮은 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들어왔어. 그 말은 확실히 그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도 아닌 물속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 사람이 혀를 움직여 만든 발성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밀리며 흔들렸고 안전벨트에 몸이 꽉 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정지한 버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문득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들어왔어. 무엇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디로? 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은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근육에 힘이 빠져 입이 저절로 다물리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누군가가 당기듯이 닫히는 모습. 그때 버스 바닥 아래에서 2번의 작은 두드림이 울렸습니다. 톡, 톡, 톡. 마치 철판 아래 바퀴 근처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린 듯한 소리. 저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가 다시 두드릴 것이라는 확신이 너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끝에 정말로 3번째 소리가 울렸습니다. 3번째 두드림이 울린 순간 저는 마치 전신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바닥 아래 운전석 바로 밑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버스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거기는 바람과 진동이 지나가는 공간이지 어떤 생명체가 그 안에서 두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실제 손가락, 실제 관절, 실제 뼈가 금속을 눌러 만든 소리, 가볍지만 확신에 찬 존재를 알리려는 듯한 리듬, 톡, 조용함, 톡, 더 깊은 침묵, 그리고 마지막 톡. 그 3번째 소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2 소리와 달랐습니다. 미묘하게 더 길고 아주 약간 끈적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금속을 스치고 손바닥이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듯한 뉘앙스. 저는 즉시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여보려 했지만 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등의 중앙을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포가 점점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창문에는 어느새 하얀 성에가 흐릿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똑같은 크기의 손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깥에서 계속 창문을 두드리며 지나간 느낌. 순식간에 심장이 귀 가까이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거울을 봐버렸습니다.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길이 눈길을 끄는 것처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까보다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분명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등받이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앞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그녀에게부터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는 것도 희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고요했습니다. 마치 석고상에 살짝 온기를 얹어놓은 듯한 느낌.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을 관통하는 동안 서로의 거리 사이에서 묵직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위협이나 공격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진 무게였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사람이 아닌 무언가의 무게. 그러던 중 네 번째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바닥이 아니라 버스 뒷문에서. 쿵. 이전과는 다른 소리. 뭔가가 수평적인 면을 세게 밀친 듯한 둔탁함. 저는 즉시 뒤를 향해 몸을 틀려고 했지만 직감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뒤를 보면 안 된다. 뒤에는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뒤편의 공기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천천히 걸을 때 생기는 공기의 흔들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여러 발자국이 겹쳐 흘러오는 것 같은 리듬으로.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억지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 뒤쪽이 점점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뒤에서 제 목덜미를 바라보는 느낌.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살아있는 온기가 전해지는 듯한 시선. 이때 뒷자리에 그녀가 처음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흡사해서 저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듣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직후 버스 안에는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스스. 금속과 옷깃이 스치는 소리. 바닥에서, 창문에서, 좌석 아래에서 차례로 번져가는 소리. 마치 무언가가 버스 내부를 기어오르는 것 같은 미세한 마찰음. 저는 더 이상 뒤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표정. 그리고 그 표정을 지은 상태에서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버스 옆면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큰 충격이 느껴져 차체가 흔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울림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버스 주위를 천천히 돌며 두드리는 소리. 리듬도 간격도 높이도 다 다른 소리. 마치 여러 개의 손이 동시에 버스 외벽을 살피는 듯한 느낌. 이건 사고나 동물일 리 없었습니다. 동물은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고 이렇게 사람 손가락 같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절벽 근처에서 버스 옆을 따라가며 두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뒷줄에 앉은 그녀의 입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버스 외벽의 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울림처럼 반응하듯 입안이 어둠에 잠긴 동굴처럼 보일 만큼 벌어졌고 그 안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낮은 울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있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밖에 여러 개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전신의 공포가 마침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이 버스에 지금 하나가 붙은 게 아니라는 것. 여러 개의 무언가가 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제 차를 감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 속에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확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여전히 그 낮은 울림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들어오려고 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버스 뒷문에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열리기 직전의 소리. 휴대폰은 여전히 바닥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고 화면은 깜빡거리는 말듯 미묘하게 어두웠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그런데 화면에는 통화 기록이 하나 떠 있었다. 발신. 집집?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전화를 건 적이 없었다. 더 이상한 건 통화 시간 영약 42. 마치 누군가가 그의 폰을 몰래 사용해 집에 전화를 건 것처럼. 그는 급히 통화 내역을 눌러 상세 기록을 확인했다. 그 순간 휴대폰 스피커에서 작고 쉰 여자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들려? 그는 놀라며 휴대폰을 떨구듯 손에서 놓을 뻔했다. 이건 녹음이 아니었다. 통화가 아직 연결돼 있었다. 그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휴대폰을 귀에 가져갔다. 누구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의 숨소리가 확실하게 들렸다. 낮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 같은 소리. 그리고 잠시 뒤 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훨씬 또렷했다. 왜? 문 열었어? 순간 그의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가 문을 열었다는 거지? 지금 방에 있는 건 자기 혼자인데? 그는 반사적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다. 분명히 잠겨 있어야 할 현관문의 도어락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건드린 것처럼. 그리고 거실 어둠 속에서 철럭하는 작은 금소금이 들렸다. 누군가 정말로 안에 있었다. 철컥. 그 소리는 너무 현실적이었다. 주인공은 숨을 멈춘 채 어둠 속 거실을 응시했다.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방 안의 공기는 누군가의 체온이 스며있는 듯 묵직하게 느껴졌다. 휴대폰에서는 아직도 그 여자 목소리의 숨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조용한 숨, 그리고 아주 낮은 중얼거림. 뒤에 잊지 말랬잖아. 뒤에?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마치 막 누군가 지나간 자리처럼 찬기가 남아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뛰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부스럭. 그는 휴대폰을 손에 꽉 쥐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눈이 어둠에 적응되자 거실 형체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파 옆 주방과 거실 사이 그늘진 공간에 길게 늘어진 무언가가 바닥에 내려와 있었다. 머리카락이었다. 길고 축축하고 기묘하게 비틀린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휴대폰 스피커에서 숨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해졌다. 조용히 해. 지금 보고 있잖아. 그 순간 소파 옆에 머리카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말려 올라가듯 움직였다. 누군가 고개를 드는 것처럼.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뒤돌아 현관 쪽으로 뛰었다. 하지만 도어락은 이미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그가 잠근 기억은 없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흘렀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마치 바로 뒤, 목덜미에 숨결이 닿을 거리에서 들리는 듯했다. 주인공은 몸이 굳은 채 천천히 고개만 돌렸다.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복도만이 어둠 속에서 길게 뻗어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야 할 목소리가 이번 그의 왼편에서 들렸다. 왜? 도망가? 그는 즉시 반대쪽 벽에 등을 붙이며 주변을 살폈다.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다. 단 하나 휴대폰 스피커만이 작은 숨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다. 휘, 누가 지나가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복도 안쪽에서 스쳐 지나갔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실을 다시 향해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딛자 소파 옆 그 자리. 아까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있던 그 그림자에서 몸 하나가 아주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었다. 손이 먼저 보였다. 길고 흰 손가락, 마치 물에 오래 담가놓은 것처럼 주름지고 축축한 손. 그 손이 바닥을 짚으며 앞으로 한 뼘씩 기어나왔다. 그 다음엔 팔꿈치, 그리고 어깨. 움직일 때마다 마루가 소리를 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얼굴이 드러났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은 사람의 눈동자가 아니었다. 하얗게 뜨고 초점을 잃은 채 위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입술은 또렷했다. 작게 아주 작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웃음이 번지던 순간 휴대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계속 보고 있었어. 주인공이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화면은 바닥에서 깨지듯 번쩍였다. 그리고 그 여자 얼굴이 갑자기 뛰어오르듯 주인공을 향해 다가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서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손. 바닥 아래에서 또 다른 손이 튀어나와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가지마. 같이 있어. 여기 내려와.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귓가에서 속삭였다. 하나도 같은 음색이 아니었다. 여자, 아이, 남자 뒤섞여 있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갑자기 삑삑삑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냈다. 누가 밖에서 비밀번호를 치고 있다? 주인공은 발목을 잡힌 상태로 현관문을 바라봤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소리가 딱 하고 울리고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풀렸다. 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다. 그 틈 사이로 사람의 발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리고 그 발이 완전히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의 모든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왔다. 문틈으로 들어온 발은 천천히 복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주인공은 아직도 발목을 잡는 차가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신발은 일반적인 운동화였지만 복도 조명이 깜빡일 때마다 신발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다. 마치 발이 앞으로 향해 있으면서 동시에 옆을 보고 있고 부자연스럽게 뒤집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명이 다시 켜지자 이번엔 신발이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천천히 다리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발은 안쪽을 향하고 있는데 다리의 각도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저게 사람이 가능해? 주인공의 목구멍에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잡고 있던 손들이 갑자기 힘을 더 세게 줬다. 발목이 얼음 속에 잠긴 듯 시렸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 뚝뚝 뚜둑 뼈가 어긋나고 관절이 재배열되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 현관문 틈에서 들어온 그 존재의 상반신이 비틀린 채 턱 아래로 꺾여 있었다. 머리는 어깨 너머로 흘러내리듯 기울어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표정이 없었다. 그저 입만 조금 벌어진 채 아 하고 숨만 내뱉고 있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다. 피부가 바닥에 끌리는 듯한 끈적하고 둔탁한 마찰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존재의 눈동자가 주인공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다. 그 눈은 인간의 눈과 달랐다. 초점이 있었고 생기가 있었는데 그 생기가 살아있다는 생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의 시선을 대신 빌려온 것처럼 그 눈을 통해 다른 무언가가 뒤에서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순간 바닥을 잡던 손들이 풀렸다. 마치 이제 됐어라는 듯이 주인공은 뒤로 비틀거리며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하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급하게 뛰었지만 다리는 힘이 빠져 있었다. 그 존재가 천천히 한 발을 내딛었다. 복도 전체가 눌리는 듯한 무게가 느껴졌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존재의 입이 아주 천천히 벌어졌다. 턱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말을 하려는 듯한 움직임. 그러나 나온 목소리는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주인공의 바로 오른편 귀 가까이에서 속삭였다. 내가 보였지?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다. 손끝이 부서진 휴대폰 화면을 스쳤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고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정확히 1분 전 시간으로 도착한 메시지. 보이면 대답해. 주인공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그 존재가 손을 뻗는 게 보였다. 팔이 길게 늘어나며 관절이 뒤틀렸다.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다가왔다. 주인공은 손끝으로 겨우 힘을 주며 바닥을 밀었다. 문 쪽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가방을 잡아당겼다. 목이 꺾일 뻔한 충격. 주인공은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복도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만 여러 개의 손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의 그 존재가 천천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이름이었다.
거울 속에서 들려온 이름은 또렷했고 너무 익숙했다. 주인공은 숨이 멎을 듯 깜짝 놀랐다. 그건 어릴 때 자신을 부르던 고인의 목소리였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어조, 똑같은 힘, 똑같은 떨림. 하지만 거울 속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다. 흐릿한 얼굴, 윤곽이 무너져 있었고 입모양만 또렷하게 움직이며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 여기 와. 그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복도 전체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마치 온도 자체가 뒤틀리는 느낌. 따뜻하던 실내가 얼음물 속처럼 차갑게 식고 피부 위로 닭살이 돋았다. 그 존재는 주인공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어긋나게 기울어져 머리가 어깨에 닿을 정도였다. 네가 불렀잖아. 불렀다고? 주인공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그는 아무것도 부른 적이 없다. 누구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저절로 진동했다. 주인공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통화 기록, 발신 1, 집, 방금 전 시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두었다. 그것도 집. 그가 다시 얼굴을 들자 현관 쪽에서 천천히 움직이던 그 존재가 복도의 중간쯤까지 다가와 있었다. 발소리는 없었다. 대신 공기가 끌려오는 듯한 소리만 들렸다. 마치 방 안의 산소가 그 존재에게 흡수되는 것처럼 주변이 점점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주인공은 바닥을 짚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뒤에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다. 침묵. 그 짧은 순간에 머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까 떨어뜨린 열쇠 확인하려고 움켜쥐는 순간 그것은 열쇠가 아니었다. 차갑고 마디가 있고 움직였다. 주인공은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손을 붙잡은 건 손가락이었다. 바닥에서 나온 그 수많은 손들이 다시 그를 붙잡았다. 바닥 틈 사이로 손목이 팔꿈치가 드러나며 바닥 전체가 살아 움직이듯 꿈틀거렸다. 주인공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거울 속 존재가 혀를 차며 말했다. 도망가면 더 따라가. 그 말과 동시에 현관 쪽 존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머리카락이 천천히 물속처럼 떠오르더니 그 속에서 눈동자 하나가 튀어나오듯 번뜩였다. 그리고 그 존재가 사람의 속도로는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순간적으로 앞으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반사적으로 뒤로 밀려나며 근처에 있던 신발장을 손으로 밀었다. 문짝이 요란하게 부딪히며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달려오던 존재의 몸이 그 소리에 반응하듯 중간에서 멈췄다. 고개가 왼쪽으로 꺾여 소리난 방향을 향했다. 소리에 반응하는 건가? 주인공의 머릿속에 본능 같은 계산이 일어났다. 숨을 죽였다. 정말 숨을 완전히 꺼낸 뒤 들어오는 공기마저 최소화하려고 몸을 웅크렸다. 그 존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주 조용히 복도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 눈은 명확한 초점을 잃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마치 시력이 없는 생명체처럼 소리와 기척만으로 움직이는 느낌. 그러던 순간 주인공의 휴대폰이 바닥에서 또 진동했다. 부르르르 그 존재의 고개가 끊어진 인형처럼 급격하게 돌아갔다. 그 방향. 바로 주인공의 발치. 주인공은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손으로 덮었다. 진동이 손바닥에서 울렸다. 심박수보다 더 빠른 리듬. 그 존재는 주인공을 향해 손가락을 천천히 뻗었다. 마치 이미 그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그 뒤에서 거울 속 존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숨지 마. 복도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존재가 손끝으로 바닥을 찍는 순간 주인공의 등 뒤에서 누군가 울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와. 버스 다 왔어. 주인공은 그 마지막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감각에 빠졌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수십 년 동안 잊은 적 없던 그 음색. 지친 날이면 떠올랐고 바쁜 날이면 가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던 강원도 시내버스를 몰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마지막 인사, 버스 회사 동료들의 조의, 그 모든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다. 아버지는 절대 이 집의 복도에서 어서 와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정확했다. 숨결까지 살아있었다.
그 순간 바닥을 꿈틀대며 주인공의 발목을 잡았던 손이 마치 무언가에 놀란 듯 갑자기 움찔하며 멈췄다. 복도 끝, 현관에서 움직이던 그 기괴한 존재도 갑자기 고개를 돌려 문 밖 어둠을 향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 말이 주인공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왔다. 말을 뱉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복도 전체가 한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서서히 다가왔다. 그 발소리는 너무 일정하고 규칙적이었다. 마치 오래된 군화가 시멘트 바닥을 누르는 소리. 절대 귀신의 발걸음처럼 가볍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주인공은 숨을 참으며 문틈을 바라봤다. 그때 문틈 아래쪽으로 강한 조명이 번쩍 비쳤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킨 것이다. 여기 계세요? 낮고 숨을 내쉬는 듯한 굵은 목소리. 주인공의 머릿속이 뒤섞였다. 경찰? 이웃? 택배?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엇이었지? 이 모든 건 뭐지?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아까의 따뜻하고 익숙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런데 분명히 방금 전에 등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끊기거나 잘못 흘러가는 느낌. 여기 안에 누구 있어요? 문 밖의 목소리가 다시 물었다. 그 순간 현관 근처에 서 있던 그 비정상적으로 비틀린 존재가 천천히 뒤돌아 문을 향하기 시작했다. 관절이 뒤엉킨 몸뚱이가 뼈가 하나씩 다시 자리 잡히는 듯한 소리를 내며 손전등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바닥을 기던 손들 역시 하나둘씩 그 존재를 따라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문 밖에 있는 무언가를 더 잘 보기 위해. 주인공은 팔로 바닥을 더듬으며 뒤쪽 벽으로 몸을 붙였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말도 안 됐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절반쯤 열리는 순간 손전등을 든 남자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경비원처럼 보이기도 했고 근처 주민일 수도 있었다. 남자는 안쪽을 보더니 잠시 멈췄다. 그가 본 것이 그 기괴한 존재인지, 바닥을 기던 수많은 손인지, 아니면 공기에 떠있는 냄새와 기척인지 확실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본 표정이었다. 눈이 조금 커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손전등을 더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 존재가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현관에 있던 물건들이 휙 뒤로 튕겨나가듯 움직였다. 남자의 비명은 너무 짧았다. 짧아서 끊긴 것 같았다. 주인공은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을 지르면 끝이라는 본능이 들었다. 문 밖에서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벽에 찍히는 소리,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발소리. 바닥을 기던 그 수많은 손들이 문 밖으로 일제히 뻗어나갔다. 팔꿈치들이 문턱에 걸리며 뚜둑 하고 꺾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역시 찾았다. 그건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귀신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흉내낸 듯한 불쾌한 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정적. 숨도 기척도 바람도 없는 정적. 주인공은 방 안 구석에서 벽에 등을 붙인 채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때 등 뒤, 바로 귓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딱 그때처럼. 버스를 새벽 첫 차로 몰던 날마다 주인공을 깨웠던 그 익숙한 톤. 아들아, 나온다. 뒤돌아보지 말고. 주인공은 눈을 꼭 감았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뒤돌아보면 걔가 네 얼굴을 알아본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어둠 속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인공을 향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속삭였다. 절대 눈 뜨지 마라. 지금은 버스가 아니다. 주인공은 숨을 멈추고 몸을 움찔하지 않으려온 힘을 쥐어짜냈다.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발소리는 주인공의 바로 코앞에서 멈췄다. 숨소리 하나 들릴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러나 그 존재는 주인공이 눈을 뜨지 않자 잠시 망설이는 듯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주인공은 귀 주변으로 뚝뚝 떨어지는 액체의 감촉을 느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피도 물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점성이 있었다. 그 액체가 뺨을 타고 내려와 턱 밑으로 흐르는 동안 그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사람이 후각으로 냄새를 맡을 때처럼 공기를 흡수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다. 쓱!
스. 그건 분명히 주인공의 목 냄새를 맡는 소리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경고했던 말이 귓가에 남아있었기에 주인공은 눈꺼풀을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 존재가 바로 코앞에서 갑자기 저음을 끌며 속삭였다. 아직 모른 척하네. 마치 눈을 뜨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주인공의 얼굴을 보고 그 표정을 보고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 존재는 천천히 자세를 바꾸더니 주인공의 목에서 어깨, 어깨에서 가슴 쪽으로 시선을 내려다보는 듯한 기척을 보였다. 그때 주인공의 등 뒤에서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들렸다. 움직이지 마. 얘는 내 숨결 소리만 따라간다. 눈 뜨면 따라온다. 그 말 직후 바로 아래쪽에서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손가락들. 수십 개의 손가락들이 주인공의 발치 쪽에서 기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주인공의 숨은 너무 얇게, 너무 천천히 흘러나와 그 손들은 아직 주인공의 위치를 정확히 잡지 못하고 복도 여기저기를 두드리며 찾아 헤매는 듯했다. 내가 조금만 더 숨을 빨리 쉬면 끝이다. 그 공포 속에서 주인공의 눈가에서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러자 그 존재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주인공의 뺨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코끝이 거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무언가가 주인공의 뺨을 핥고 지나갔다. 혀였다. 사람의 것이 아닌 길고 건조하고 찢어진 가죽처럼 거친 혀. 혀가 지나간 부위가 잠시 얼얼해졌다. 마치 피부 온도가 급하게 떨어지는 감각. 주인공은 무의식적으로 몸이 떨렸다. 그 순간 그 존재가 속삭였다. 지금 알아봤어. 바로 그때 복도 한쪽에서 버스 도착 벨 소리가 울렸다. 띵. 익숙한 오래된 버스 정류장의 사운드. 그 기괴한 존재가 바로 그 소리에 강하게 반응했다. 몸이 한순간 뒤로 젖혀지더니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몸 전체가 천천히 문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슴 안에서 끓어오르던 공포를 억눌러 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아버지는 낮게,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이다. 천천히, 숨쉬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라. 주인공은 눈을 뜨지 않은 채 기어가는 자세로 자세를 풀었다. 바닥의 손들이 여전히 벽을 더듬고 있었지만 주인공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존재는 정류장 벨소리처럼 울린 그 소리에 이끌려 현관 쪽으로 몸을 기괴하게 움직였다. 뼈가 서로 부딪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그리고 문 바깥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발소리가 천천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너무 익숙했다. 정확히 아버지가 퇴근하며 기숙사 복도를 걸어오던 그 발걸음과 같았다. 텁텁. 그 존재는 문 앞에서 멈추더니 그 발소리를 향해 고개를 비틀었다. 몸 전체가 경계하는 듯한 자세였다. 이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주인공의 바로 오른쪽에서 들렸다. 지금 눈을 떠라. 단 앞은 보지 말고 내가 비춘 대로만 봐. 주인공은 눈을 떴다. 처음에는 흐릿한 그림자뿐이었다. 그러나 시야가 조금씩 밝아지면서 한 가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주인공의 발 밑에 놓인 버스표.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금속 테두리의 종이 버스표, 정확히 그 모양이었다. 주인공은 그걸 손에 쥐었다. 그러는 동안 현관 쪽의 존재와 문 밖의 발걸음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움직였다. 주인공은 그때 깨달았다. 아버지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에서 이곳을 비켜가게 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됐다 아들아, 뛰어. 순간 집안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주인공은 버스표를 움켜쥐고 몸을 앞으로 던졌다.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다. 주인공은 온몸을 내던지듯 앞으로 뛰었다. 발은 바닥을 박차면서도 떨렸고 손에 쥔 버스표는 땀과 피가 묻은 듯 축축했다. 그러나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기괴하게 부러진 관절 소리, 그리고 바닥을 긁는 손가락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숨을 최대한 억누르며 그는 버스표를 손에 쥔 채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계단은 다행히 어둠 속에서도 비교적 안전했다.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는 잠시 멈춘 듯 했다. 그 순간 복도 한쪽 벽벽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흐릿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자신 뒤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있었다. 머리카락, 팔, 손, 거대한 그림자가 주인공을 향해 미세하게 움직였다. 뒤돌아보면 끝이야.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울렸다. 주인공은 거울을 외면하고 계단을 더 빠르게 올라갔다.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고 손에는 버스표가 점점 뜨거워졌다. 마치 이 작은 종이가 그의 유일한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계단 위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 주인공은 문을 열고 기어 들어갔다. 다락방은 오래된 가구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발자국 소리도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주인공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문득 다락방 구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앨범 한 권. 그 앨범의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주인공과 아버지 그리고 버스를 몰던 시절 동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때 앨범에서 종이가 삐걱이며 움직였다. 자연스러운 바람도 손길도 없었지만 종이는 스스로 열리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버스 승객들의 얼굴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눈이 없거나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다. 정확히 그들의 모습이 지금 집안에 있던 존재와 닮아 있었다. 주인공이 얼어붙은 채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뒤에서 천천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찰칵. 현관문이 잠기듯 다락방 문이 스스로 잠긴 것 같았다. 뒤돌아보니 다락방 입구에서 그 존재의 그림자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바닥을 스치며 손가락이 공중에 떠서 바닥을 더듬는 듯 움직였다. 주인공은 버스표를 움켜쥔 채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서 존재는 점점 형태를 바꿔 버스 기사복을 입은 남자의 형체로 변했다. 왜 여기 있지? 주인공은 숨을 죽인 채 속으로 물었다. 그 목소리는 살아있던 아버지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부서지고 살이 늘어져 있어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순간 버스표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희미하게 그러나 점점 밝아지는 빛. 존재는 그 빛을 피하듯 뒤로 물러났다. 주인공은 빛을 따라 달렸다. 다락방을 가로질러 오래된 사다리를 지나 마침내 작은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그 존재는 다락방 안에서 비명을 지르듯 몸을 뒤틀었다. 그리고 주인공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밖에서 숨을 고르며 뒤돌아보자 다락방 창문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는 버스표만 빛을 잃고 놓여 있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강원도 시내버스의 엔진음, 그리고 정류장 벨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주인공은 버스표를 주머니에 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주인공은 밤마다 그 목소리를 듣는다. 버스 엔진 소리, 정류장 벨,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다시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공포를 남긴 채. 이 이야기는 오랜 경력의 강원도 버스 기사님이 직접 들려준 실제로 경험한 공포 체험이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기억과 영혼이 뒤섞인 장소에서 주인공은 살아남았지만 공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